자,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랑 정말 급하게 들어가면 응급수술, 이 두 개가 똑같은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적용되는 규칙도 긴급성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 경찰의 권한도 딱 이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을 미리 막는 예방 활동이 있고요. 이미 벌어진 범죄를 파헤치는 수사 활동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질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찰권의 두 가지 얼굴을 살펴보고 이 둘이 어떻게 애매하게 섞이는지,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경찰의 이중적인 임무. 그러니까 경찰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미션이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적인 근거도 완전히 다르고요. 하나는 미래를 보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왼쪽의 범죄 예방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막는 거잖아요. 이건 경찰법에 근거해서 경찰의 재량에 따라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선제적이고 보호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오른쪽의 범죄 수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대응이고 형사소송법이라는 아주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활동이고요. 목적 자체가 처벌에 가깝죠.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일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 깔끔한 구분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회색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 경찰은 예방 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영락없는 수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땐 대체 어느 쪽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런 애매한 단계를 바로 내사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정식으로 자, 지금부터 수사 시작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이거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는 건가? 하고 알아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하기엔 좀 더 나아갔고 수사라고 하기엔 아직 시작 안 한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대테러 작전 같은 걸 생각해보면 쉬워요. 테러를 예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미 계획된 범죄의 증거를 찾아야 하니까 이건 또 수사란 말이죠. 오원춘 사건처럼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에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방과 수사가 그냥 한 덩어리로 엉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위험한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수사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재량권이 넓은 예방활동이라고 부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들, 예를 들면 영장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피해갈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법률가들이나 신경 쓸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애매한 경계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 정식 수사라면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이게 다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경찰이 이걸 예방활동이나 내사 단계라고 한다면 이런 핵심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실제로 이 문제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모호함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무적 통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법원의 감시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우리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대로 그냥 둬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경계를 다시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대체 언제부터 예방이 수사로 바뀌는 건지? 그 기준점인 범죄 혐의라는 개념을 법에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놓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우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예방 활동이라면 반드시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이든 수사든 경찰의 모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회나 법원이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위협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힘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겁니다.